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주가 늘고 유럽 각국에서도 백신 패스 폐지 등 코로나와의 공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긴장 완화를 촉구한 서방 측에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의 확장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조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이 확진자가 빠르게 줄면서 마스크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코네티컷, 또 델라웨어, 오리건, 펜실베니아, 또 매사추세츠주가 잇따라 실내와 학교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초기 확산지였던 뉴욕주도 현지 시간 10일부터 식당과 공공장소에 적용해온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뉴욕 당국은 학교의 경우 다음 달 초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유보적인데요. 백악관 대응팀과 CDC는 최근에 코로나19 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기를 CDC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마스크 규정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지침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역 규제 완화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나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독일은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패스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상점 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폴란드도 15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방역 규제를 점차 완화해서 다음 달쯤에 완전히 해제할 방침이고요. 또 체코도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해제해 다음 달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백신 패스를 폐지할 수 있다고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탈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병원 상황이 충분히 나아지는 대로 가능한 빨리 규제를 없애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금 해야 하는데 이 지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경우에는요, 이미 방역 규제 대부분을 해제한 상태인데 이달 중에는 확진자 자가격리도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현재 데이터 추세를 보면 확진자 자가격리를 포함해 나머지 규제를 한 달 일찍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 살펴보죠. 네. 최근에 러시아가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안보 관련 서한을 보냈는데 네. 이유는 공동 답변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서한으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서한에서 EU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파트너들과 함께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긴장과 의견 차이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와 주변, 또 인접국 벨라루스 내의 군사력 증강을 되돌리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렐 고위 대표가 대표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EU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을 EU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수 EU 회원국은 나토에 가입돼 있어서요. EU의 이번 답변은 나토와도 긴밀하게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은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동시다발적 군사훈련을 어제도 이어갔고 미국은 이에 맞서 나토 주둔군과 본토 병력을 동유럽 곳곳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추가로 또 나왔죠? 네, 밤사이 러시아 외무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오히려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주변 긴장을 신속히 완화하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모든 무기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과 나토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서방 군사고문과 교관들을 철수시킬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안보를 위해서는 나토 확장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1년 전이었던 1990년에 채택한 주권선언에서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항구적인 중립국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래서 이에 따라 중립적인 비동맹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외교적 협상에는 계속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국에 구체적인 질문들을 보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문서로 된 답변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협상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계속 그 외교적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협상의 진전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죠. 네. 북한 외무성이 올 들어 실시한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자찬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어떤 언급이 또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은 질문이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미국 국무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제기한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에 전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날 예정이고요. 1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서 3국의 외교안보수장이 연달아 회동하며 대북 대응 조율에 나섭니다.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 논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앞서가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번 주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